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영끌이든 초영끌이든 빚을 냈으면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데요. 죽을 때까지 갚고 못 갚으면은 대를 이어서라도 갚게 만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지만 이것이 자본주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빚을 낼 줄 몰라서 빚을 안 냈을까요? 멍청해서 영끌 안 하고 투기 안 했을까요? 남의 돈이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에 빚을 안 낸 것이고, 탐욕에 눈이 멀면은 패가 망신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기 때문에 절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끌을 넘어선 초영끌이라는 괴물들 어떻게 탄생했고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또 시장의 상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통계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2024년 서울 아파트만 상승한다 이렇게 언론에서 홍보를 했잖아요. 그 상승을 이끈 사람들이 30대와 40대였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 40대 비중이 63.5%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2022년에는 55%, 2023년에는 59% 계속 상승을 한 거죠. 이들이 상승을 이끌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대출을 받았냐, 얼마나 영끌을 했냐 이거를 살펴보면은 지금 1차 영끌 2021년 이때와 2차 영끌 2024년 1월에서 7월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30대가 1차 영끌 때 평균 대출액이 2억 7,400만 원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30대가 2차 영끌 때 평균 4억 6,2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영끌했습니다. 2021년 이 저금리 때보다 2024년 고금리 때 대출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영끌 때는 평균 2억 8,800만 원 이 정도 대출 받았는데 2차 영끌 때는 평균 5억 800만 원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도 70% 정도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대출이 증가했죠. 지금 서울 부동산이 상승한 이유 30, 40대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상승했다는 겁니다. 지금 2차 영끌이 마지막 불꽃이었고 주식에서 말하는 설거지 마지막 물량을 떠 안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정부가 대출을 풀어줬기 때문이에요. 2021년 이때는 주택 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면은 대출을 제한하는 그런 규제를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9억이 넘어도 15억이 넘어도 주택 가격의 70%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경제는 안 좋은데 대출을 받아서 미래 수요까지 다 땡겨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제 한도를 푸니까 10억이 넘는 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은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10억이 넘게 대출을 받았어요. 서초구는 5명 중에 1명 이 정도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초영끌들 무리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시장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둔촌주공이 12,000가구가 다음 달 27일부터 입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갭 투자한 사람들이 곧 있으면은 무너져서 경매로 가든지 금매로 가든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13억 원입니다. 계약금 2억 원 내고 나머지 11억을 내면은 돼요. 근데 이제 갭 투자한 사람들은 이 11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주고 그 돈을 받아서 나머지 대출을 다 갚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죠. 얼마 전까지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충분히 11억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금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세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네이버에서 찾아보면은 가장 낮은 가격이 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제를 말하기 전에 지금 혹시 인터넷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인터넷 민족에 전화 한 통 하시면은 쓰고 계신 인터넷 약정 교체하시고 최대 48만 원을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추가로 정수기가 필요하시다면 최대 30만 원, 핸드폰 유심 기변이 필요하시면 최대 30만 원, 필요한 상품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최저 요금제로 요금제를 설계해서 통신비 절감까지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공유기도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지원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누적 가입자 수 20만 이상, 통신 경력 10년 이상 된 전문 상담사 분들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13억에서 2억 계약금 냈으면은 지금 11억 마련해서 이제 갚아야 하는데 전세 7억 받고 4억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마련할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지금 DSR 2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갭투기 한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7억, 이거 오늘 가져온 가격인데 이게 9월 4일에는 9억이 가장 낮았어요. 지금 한 달 사이에 전세가 2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면은 더 낮은 가격으로 흥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가능할 겁니다. 투기꾼들은 이걸 갚지 못하면은 경매로 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에서 전세 나온 것들이 2,55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매는 564건, 월세는 1,300건 정도 다 합쳐서 4,400건이 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동일 매물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진짜 나와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일까?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다급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결단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에게 금리 내려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무너지게 되면은 심리적인 충격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신축도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갭투기꾼들도 세입자를 못 구해서 무너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면은 그동안 뛰어났던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22년 때처럼 30%, 40% 이렇게까지 정상화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매물이 쌓이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월 9일 날 85,400건 이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금방 있으면은 86,000건, 87,000건 매물이 계속 쌓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15만 9천 건, 거의 16만 건을 앞두고 있어요. 인천, 부산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얼어붙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매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가격이 계속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직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10억 넘는 영끌들 어떻게 보면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나중에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0, 40대들이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요? 50대면은 회사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출이 5억, 10억? 이거를 퇴직 전까지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못 버티면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영끌해서 누가 이 집값을 끌어올려 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영끌한 사람들이 30대, 40대인데 이들이 얼마나 영끌했냐 이걸 살펴보니까 2021년 이때보다 거의 60, 70%씩 대출을 더 받아서 영끌을 했습니다. 규제가 풀린 만큼 대출을 더 많이 받은 것인데 이 중에 10억이 넘는 영끌들 강남, 서초, 용산 이런 데에 몰려갔습니다. 서울만 오른다고 하는데 그게 대출로 끌어올린 것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2차 영끌의 설거지가 끝나고 2차 부동산 정상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